종합 편성 채널 도입 이후에 방송 채널이 여러분 정말 많아졌죠. 물론 유용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그 김미화의 시사 카페랄까요? 예,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보면은 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 또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채널도 많이 있죠.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한데 과연 이런 다채널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시청자들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채널 자체가 많으니까 뭐 보는 그것도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고 아주 뭐 시청자로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죠. 재밌긴 재밌어요. 재밌는데 거기서 다 끝이에요. 저는 거기서 끝이고 뭐 아무래도 종편이라는 자체가 아무래도 저한테는 이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채널이 그쪽으로는 잘 안 가요. 젊은 사람들은 그거 많이 보지. 우리는 그냥 보통 KBS하고 MBC하고 뭐 KBS 인터뷰 이거 많이 보지. 딴 거는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종편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이다 보니까 좀 말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도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게 KBS랑 좀 달라서 젊은 사람들이 종편 쪽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 지상파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막혀 있는 느낌을 받아요. 저희는 젊은서 인터넷을 많이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아는 것도 보는 것도 많은데 TV에서는 그런 것들을 안 보여주고 하니까 가리는 느낌도 들고. 방송 환경 또 언론 환경 우리가 함께 고민을 좀 해봐야 할 텐데 오늘 함께 고민하실 분 모셨습니다. 경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이병석 공동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민 여러분들 말씀 들었는데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런 게 있었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과거 저희 사회에서 반독재 투쟁을 하고 그럴 때 언론인 출신들이 우리 언론이 우리 사회의 주춧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적인 절차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84년도에 민주 언론을 주창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민주시민운동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경남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경남은 뭐 전국 그 다른 민원연하고 똑같이 경남에서도 여러 가지 민주 시민들을 위한 언론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되는 언론 세미나, 심포지엄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 언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초, 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그런 거에 모니터를 하시는 거죠? 예. 주요 일간지와 주요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간 단위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홈페이지에 그 결과물을 조금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남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송들 많이 있잖아요. 건강한 저널리즘으로 활동을 하고 있던가요?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관점에서는 대체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건강한데 저희들이 좀 시민단체다 보니까 눈높이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리하게 찝어내시더라고요. 기대하는 수준은 높은데 조금 거기에 못 미치는 측면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전국 어느 시도 지역에 비해서 건강하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혹시 그 김미화의 시사 카페도 그 경남 민원연의 레이더망에 잡혀 있는 건지 뭐 진행자의 미모가 돋보인다던가 이런 아직까지 죄송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내려오실 때부터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러셨군요. 뭐 주제나 이런 다루는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형태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뭐 특별히 모니터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근데 가끔 혹시 네. 논란이 되는 걸 좀 과감하게 논쟁을 붙여주시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번 모니터 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모니터 하는 틀은 뭔가 신문이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는가, 방송이 제대로 방송을 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회적 큰 이슈가 있을 때 아마 그 시사 카페에서 다루는 그러한 것들과 비슷하게 이제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지방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을 활발히 만들어야 될 이유 같은 것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규모의 경제를 생각한다 그러면 너무 작은 지역 방송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장하는 관점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남이 나 대신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방송 갖고 싶어 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죠. 신문이나 방송, 지역 방송이나 지역 신문의 필요성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다양성 제공 측면에서는 아마 지금 종합 편성 채널이 되면서 시청률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재미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인정을 하고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뭐 우리 사회를 보수와 진보라는 관점에서 나눠서 봤을 때 조금 보수 일색이었다. 보도 채널과 추가된 보도 채널과 종합 편성 채널들이 지나치게 보수 일색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 사회의 어떤 여론의 목소리가 너무 보수화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원래 사회가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그런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전달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이 몇몇 종합 편성 채널들은 지나치게 보도 중심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종합 편성 채널을 많이 허가해 줄 때의 목적,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서 프로그램 경쟁력을 높인다라는 취지는 많이 퇴색된 것 같고요. 아마 허가해 줄 때에 어떤 뭐라 그럽니까? 어떤 허가 조건을 지금에 와서 한번 점검해 본다면은 못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실제로 보면은 뉴스를 보면서 재미있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막 굉장히 막 이렇게 그 흥분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어떤 뭐 뉴스뿐만이 아니고 선정적이라거나 자극적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연이니까 네. 뭔가 여과장치 같은 것도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용을 일일이 전체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제작자의 어떤 자율, 어떤 이 검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네. 단지 이제 뉴스 보도나 이런 데 있어서 어떤 그 공평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폭력성이나 선정성의 문제는 저희들이 그러고 있는 장치들이 이미 있죠. 사회에. 연령 표시제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지나치게 폭력적인 것, 뭐 폭력성이나 언어라든가 선정성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연령 제한 표시를 하는 게 아마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그 외에 특별히 한다 그러면은 너무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공영방송의 어떤 그 책임 같은 거 그런 게 상당히 오히려 더 그 무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공영방송 다 와야 되는데 입지가 또 상당히 좁아진 측면도 있단 말이죠.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공영방송론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사회 일이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채널화되고 다 매체화되는데 거기에서 일일이 그 정부가 규제하고 내용을 간섭하고 하는 모양들은 어찌 보면 좋지 않은 것 같다. 차라리 우리가 공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런 방송, 그러한 매체를 제대로 어떤 공익적인 프로그램, 공익적인 보도를 보여주면은 다른 방송,
다른 뭐 언론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방송 시장, 방송 환경을 선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여러 가지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근데 그것을 공영방송의 어떤 인문화 역할에 대해서 또 많이들 지지도 안 해주시고요. 그게 걱정입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때 여론의 문매를 맡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젊은 기자들 중심으로 이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공영방송이 방송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공영방송이 공영이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영이 아닙니다. 국가가 자기 필요해서 국가 정책을 홍보하는 방송은 아니고요. 상업적을 위해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방송하는 상업방송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방송하는 것인데 보다 강화된 공익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 많이 의존하는 상업방송을 이끌어가는 그런 선도적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이제 수신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공영방송의 역할, 수신료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저희가 거리로 나가봤거든요. 예. 네, 일단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한 75점? 많이 주시네요. 아, 그래도 공영방송이라는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뉴스를 취재하시는 분들이나 만드시는 분들이나 뭐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나 자기 소신만 가지고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존의 그 방송인들보다 참신하고 신선한 방송인들이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정치적인 성향 좀 배제하고 공정성 있는 방송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으로 결부해서도 약간 좀 치우치면을 보인 적이 있어가지고 좀 일반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좀 실망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기준을 좀 제대로 잘 잡아줬으면 다시 시청자들이 신뢰하고 다시 믿을 수 있게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뉴스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 때도 그렇고 지금 메르스도 그렇고 조금 정부에 대해서 통제를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조금 들고요. 이게 국민 방송이니만큼 국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재밌는 것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지만은 KBS 1TV 같은 경우에는 좀 공영 방송들이 많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좀 70점 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지금 그러시는데 아까 75점도 주시던데요. 75점도 있었고요. 근데 저희 그 KBS 창원 방송도 공영 방송으로서 지역에 정말 소중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뭐 쓴소리도 달게 좀 받을 준비가 다들 돼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쓴소리도 좀 해주십시오. 쓴소리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안 하죠.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우리 김미화 MC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네. 창원 KBS가 복이 많다. 이렇게 능력 있는 진행자를 구할 수 있을까. 사실은 지역에서도 좀 더 전국적인 영향력 있는 분들을 좀 지역에 계시면서 이렇게 방송에 자주 나와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좀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이 좀 적더라고요. 과찬이십니다. 많이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쓴소리 별로 안 해주신 것 같지만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보시면 그 안에 쓴소리가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정말 저희 프로그램 말씀처럼 뚫어뻥 있죠, 여러분. 뚫어뻥. 속 시원하게 한번 팍 해서 탁 뚫으면 속이 시원해지는 정말 그런 뚫어뻥 같은 방송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시원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뵀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